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청년 플랫폼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뭐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당시 답변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제까지 정치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은 할 게 없어요. 네. 그리고 또 참을성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뭐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. 그런데 국민의힘 탈당했는데 다시 국민의힘 들어오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정말 가진 말을 써서 모욕을 줬는데 네. 어떻게 보면 다시 국민의힘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. 정치의 네. 도리가 아니고 새로운 창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창당한다고 나 홀로 정당이 되지 얼마나 뭐 본인이 뭐 자기의 인기가 있고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? 꼭 법적 조건은 아닐지라도 윤리적 조건인데 본인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했을 때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종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. 굉장히 네. 중형이거든요. 근데 그게 누명을 쓴 거라면 재심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. 사면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,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009년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본인이 직접 공문서를 위조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그냥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정체가 없는 사과만 연거푸했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사면에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가 나오는 것이고,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요구예요.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. 왜 나왔는지 볼까요? 이화영, 조국, 이 대통령의 나랐던 사면 청구서다라는 겁니다.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. 조국, 송영길, 이화영 본인이죠. 본인 등 사면 복권 이거 시민이 연대해서 관철합시다. 시민들 연대해서 나를 포함해서 나랑 조국 전 대표랑 이 송영길 전 대표 등등 다 같이 사면해달라고 요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김수민 위원님. 본인이 본인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도 같이 사면을 해달라라고 네. 좀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죄를 지은 사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이게 꼭 법적 조건은 아닐지라도 윤리적 조건인데 본인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했을 때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최종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. 굉장히 네. 중형이거든요. 근데 그게 누명을 쓴 거라면 재심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. 사면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,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009년에 서울대 연구실에서 본인이 직접 공문서를 위조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그냥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정체가 없는 사과만 연거푸했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사면에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가 나오는 것이고,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요구예요.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별로 최근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경제 문제 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. 이재명 정부의 가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,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최근에 계속 피력하고 있는 그런 포부라든지 방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사면 요구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. 네, 지금 사면 청구서가 이재명 대통령 아직 취임하고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혁신당에서 그리고 이번에 또 이화영 전 이 부지사가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.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? 두 번째 인물 홍준표 전 시장이죠. 홍준표 전 시장이 왜 나왔느냐. 글을 올렸습니다. 무슨 글을 올렸냐면 비가일랜드의 한 달 국민들한테 지은 죄를 속죄하고 또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죄값을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김광삼 변호사님. 정치 번역기 해주시죠. 이분이 정치 은퇴한 지 얼마나 됐죠? 근데 은퇴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에 계속 침을 뱉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본인이 한 달 동안 쉬어보니까 정말 힘들다고 느낀 것 같아요. 정치를 떠나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인데 정말 힘들다. 그러면 다시 정치를 재개하겠다. 물론
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청년 플랫폼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뭐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당시 답변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분은 이제까지 정치만 해왔기 때문에 정치인은 할 게 없어요. 네. 그리고 또 참을성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내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뭐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. 그런데 국민의힘 탈당했는데 다시 국민의힘 들어오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정말 가진 말을 써서 모욕을 줬는데 네. 어떻게 보면 다시 국민의힘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. 정치의 네. 도리가 아니고 새로운 창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창당한다고 나 홀로 정당이 되지 얼마나 뭐 본인이 뭐 자기의 인기가 있고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? 제가 볼 때는 최근의 어떤 정치적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일단 본인이 받은 이 데미지가 상당히 이 공격, 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글쎄 뭘 한다고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 진짜 곧 이 귀국을 한다라고 하죠.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.